1993년 10월 10일 전북 부안군 해상에서 362명을 태운 서해 회리호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서해 회리호의 백운두 선장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1950년 12월 10일 메러디스 빅토리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목숨을 건 만여 명의 피난민이었습니다. 레너드 P. 라루 선장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두 선장의 결단에 수많은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입으로 인해 시작된 한국전쟁은 매우 치열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유엔군의 개입으로 전쟁은 끝나는 듯 했지만 전쟁터를 뒤덮은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인해 전세는 급격히 불리해졌습니다. 이에 유엔군 사령부는 1950년 12월 8일 다시 남쪽으로 군대를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하지만 남쪽으로 가는 육로는 이미 중공군의 원산 점령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즉, 배로 철수하는 것 빼고는 군병력과 피난민이 남쪽으로 내려갈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군은 퇴각하기 위해 흥남부두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자와 군인들을 태우기 위한 수송선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레너드 P. 라루 선장이 이끄는 물자 수송을 위한 민간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군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0만여 명의 피난민들은 군인들을 따라오며 고된 피난길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 배를 타지 못하면 죽는다는 절박한 심정의 피난민들의 행렬은 매우 길었고 그 행렬은 모두 흥남부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백운두 선장이 이끄는 서해 회료의 출발은 불안했습니다. 기상당국의 기상관측과는 달리 기상특보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당시 해역의 기상 상태는 바람도 강했고 파도도 높았습니다. 실제 군산항에서는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운항하던 배가 출항 도중 되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서해 회료의 출항이 미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승객들이 폭풍주의보도 발효 안 됐는데 왜 출항하지 않으려 하냐며 출항을 재촉했습니다. 이에 더해 회사 측의 안전 불감증으로 기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서해 회료의 출항을 강행했습니다. 여행객들이 몰려 221명의 정원에서 141명을 초과한 362명이 승선을 한 서해 회료는 그렇게 위험한 길을 떠납니다. (3에서 4m의) 높은 파도를 견디며 격포항으로 향하던 서해 회료에 갑자기 파도가 배 위로 올라갔고 선체는 오른쪽으로 눕혀졌습니다. 선박은 뒤이어 파도와 함께 제자리로 돌아섰으나 또다시 같은 방향으로 기울여지면서 침몰하고 맙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 구조 작업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초겨울의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는 가운데 선장의 시체는 배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배의 총책임자 백운두 선장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시 1950년대 흥남부두로 돌아오겠습니다. 몰려든 피난민들은 배에 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철수 계획에 피난민들을 태우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군 장교들이 라루 선장을 찾아옵니다. 시간은 부족했고 피난민을 태우는 것은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라루 선장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인원을 태우기 위한 배가 아닌 물자 수송용 배였기 때문입니다. 배 위에서 라루 선장은 물이 지은 피난민들의 얼굴에서 공포와 절망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두려움이 가득한 눈망울로 아버지와 어머니 품에 꼭 매달려 있었습니다. 라루 선장은 자신이 저들에게 탈출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1950년 12월 22일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14,000여 명의 피난민들이 한 명씩 올라탑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연료와 무기들은 배 밖으로 버려집니다. 인근에서 중공군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에서도 14시간 동안 피난민들의 탑승이 이루어졌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라루 선장은 피난민들의 탑승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선장이 사라져버린 서해 회리호 사건. 백운두 선장이 배를 탈출했다는 보도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운두 선장은 어딘가 은신하고 있다, 해외로 이미 도피를 했다 라는 소문들이 퍼져만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의 승객들이 목숨을 잃는 사이에 도주한 무책임한 선장의 이야기에 분노했습니다. 수많은 전화 제보가 이어졌지만 백운두 선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백운두 선장 찾기는 사고가 난 지 닷새 만에 끝이 납니다. 백운두 선장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백운두 선장이 발견된 곳은 서해 회리호의 조타실 뒤편 통신실이었습니다. 책임감으로 끝내 본연의 임무를 다하며 배를 지키려고 했던 백운두 선장은 서해 회리호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침몰하는 배 안. 백운두 선장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내린 결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끝까지 다하려는 것 아니었을까요? 한편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흥남부두를 떠납니다.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출항하자마자 흥남부두는 파괴됩니다. 적군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물자를 모두 불태운 것입니다. 이제 바다에 떠있는 메러디스 빅토리호. 이미 정원의 230배를 초과한 상태로 가라앉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안고 배는 항해를 계속합니다. 모두가 힘든 항해길이었습니다. 물, 식량도 없고 화장실도 없는 항해길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3일간의 짧은 항해 속에서 5명의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들을 미국인 선원들은 김치 1호, 김치 2호라고 불렀습니다. 3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거제도에 도착을 앞둔 메러디스 빅토리호. 피난민들은 그제야 비로소 숨을 돌립니다. 14,000명 피난민들의 진심 어린 인사에 라루 선장은 느껴보지 못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최대 구출 기록으로 기네스에 등재됩니다. 선장은 선박에서 모든 승무원을 지휘 통솔하고 선박과 선적 화물을 관리하며 여객의 안전 항해를 도모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선장의 능력은 위기에서 가장 빛을 발해야 하며 승객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깊고 거대한 바다에 비해 손바닥만큼 좁은 배를 믿고 탈 수 있는 것은 선장과 선원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은 아닐까요?